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인사드렸었는데요. 조금 이따 인사 나오니까. SNS와 관련한 뭔가를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럼 제목을 뭘로 짓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SNS 하다 보니까 그냥 앞에 글자만 따서 그냥 소소한 제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하려고요.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21초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제5회 인터넷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 프로젝트 조정자 맡고 있는 선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사진은, 네, 얼마 전에 수안보에 저 충주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수안보에 이제 벚꽃 축제를 하는데, 거기 길가에서 이렇게 딱 찍은 사진입니다. 네, 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례 발표라는 숙제를 받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도대체 뭘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근데 제가 2010년에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뭐 딱히 저한테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제가 SNS를 써오면서 어떻게 지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가장 처음에 접했던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는 싸이월드에 있는 미니홈피였습니다. 일촌 도토리, 그다음에 파도 타고 일촌한테 넘어가고 투데이 방문자 히트수 해가지고 막 도토리 퍼주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그 싸이월드와 만나서 되게 재밌게 그 싸이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2005년에는 네이버에 이제 메일 주소를 만들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거기 블로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정말 만나기만 했습니다. 그냥 블로그 개설만 해놨고요. 글 하나도 안 옮기고 블로그만 열어놨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 트위터라는 거를 처음 접했어요. 그 트위터를 처음 접했을 때 그냥 친구가 너 트위터 알아? 라는 얘기에 그게 뭐지? 이래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때는 다 영어, 한글판이 없어가지고 다 영어고 그래서 회원가입하는데 한참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2010년에는 페이스북과 만나서 이제 이 정도는 해줘야 이제 현대 여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2010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 2012년에 이제 핸드폰을 저걸로 바꾸면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그때 처음 이제 카톡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하면서 이제 카톡과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막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트위터랑 페이스북을 그냥 아름아름 듣던 대로 쓰다가요. 2010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다음 세대 재단에서 하셨던 제5회 인터넷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대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겉만 알고 있던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의 여러 가지 기능, 멘션, 그때 배운 거 되게 많이 있어요. DM이 뭔지도 그때 처음 배웠고요. 해시태그가 뭔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되게 많이 배웠고, 또 돌아가서 우리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전달 연수도 했었습니다. 되게 착하죠? 전달 연수도 했었는데, 그거가 제대로 선생님들한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팔로워 수를 늘리고, 이웃 수를 이렇게 많이 늘리고 했었죠. 그래서 트윗에 이렇게 한참 빠져가지고 지낸 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 보통 트위터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이회수님, 김재동님, 공지영님 이런 분들과의, 그리고 방대욱 실장님과 함께, 방대욱 이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눈팅하면서 이렇게 좋은 글, 흥미로운 글 이런 거, 왜 그때 윤도현님하고 변희재님하고 둘이 그 인터넷에서 싸웠던 그 인터넷 대첩도 그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되게 흥미롭게 했었던,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받게 되는 멘션의 은총,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밴드라는 그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기 계시는 그 리더님하고 이 SNS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음원받고 계속 감당 중이라고, 오래 기다린 보험이라면 있다고 쇼케이스에 만나게 했더니 단문을 이렇게 딱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이 다이렉트 멘션의 은총을 받고, 이거를 나는 정말 우리 가보로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왠지 대단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에 굉장히 재밌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SNS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갈등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봤어요. 과연 여기에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지에 대한 거를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트위터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올린 글은 한 10분 지나면은 페이지에서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그 글들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잠깐 놔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면 타임라인에 내가 어디서부터 글을 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전에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아서 그걸 막 찾아서 다시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막 올려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막 이렇게 있었고요. 또 SNS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다 이거마다 친구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뭘 포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트위터 있죠, 페이스북 있죠, 카카오 스토리 있죠, 미투데이 있죠, 블로그 있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클럽에, 뭐 라인에, 카카오톡에, 마이피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다 친구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었습니다. 네, 요거는 좀 오래 걸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고, 내 친구들은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제일 많고, 그렇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얻는 그런 소소한 재미들을 놓칠 수는 없고, 쓰기에는 페이스북이랑 카카오스토리가 제일 편하고, 그런데 가끔 긴 글을 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쓴 글하고 친구들의 답글을 가끔 이렇게 들여보다 보면서 저땐 저랬었지라는 그런 감정의 해소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는 눈팅용으로 놔두고요, 페이스북이랑 카카오 스토리는 일상용으로 가끔 이렇게 올리고 있고, 미니홈피는 요새 몇 년 전에 이날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요새 그 멘션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추억 더듬기용으로 그냥 놔뒀고, 사진이 너무 많아요. 없애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가끔 길게, 정말 1년에 한 두세 번 길게 주절거리는 용도로 놔두고요. 나머지 라인, 뭐 마이피플니, 뭐 미투데이니 이런 거는 과감하게 계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의무감 이런 데서 벗어나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SNS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업무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즐기는 용으로 그냥 놔두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안부, 친분, 그 다음에 놀라운 정보, 뭐 깨알같은 유머, 가끔 있는 이 팬질 있잖아요. 방대욱 실장님 내 두부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페이스북 연결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뭘 드시는지 이런 것도 가끔 보고. 네, 그래서 뭐 이런 남의 사생활 엿보기 용도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쏠쏠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현대 여성이란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지금 네, 그렇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요새 이렇게 SNS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와서도 SNS를 통해서 크게 뭐 제가 뭐 변화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육, 동창회 같은 교육 다시 한번 참석하면서 조금 더 심화돼서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